네, 안녕하십니까. 명의들의 복귀 김동현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일단 2150포인트, 2130포인트 선에 있는 지난 저점 돌파 시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사실상 지난 주 초죠. 주 초반, 단기적인 흔들림을 화요일 그리고 어제 오전 정도까지 아주 짧게 극복을 했다 할까, 버텼다 할까. 그리고 뭐 주식이라는 게 사실 에너지가 별거 없습니다. 내릴 자리에서 안 내리면 한 번 더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올라갈 자리에서 못 올라가면 한 번 다시 뒤로 물러나야 되는 게 시세의 어떻게 보면 원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현재 구간은 조금 뒤로 밀릴 수 있는 자리에서 버텨내면서 한 단계 더 이렇게 진일보한 시세였다고 오늘 장세를 총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 움직임 먼저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25% 상승을 했고요.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보시면은 5일 이동 평균선 여전히 지금 태우고 있죠. 시장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기술적 구조로 5일 이동 평균선조차 지금 훼손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지난 화요일 날이 이렇게 저점을 아래 꼬리 잡아놓고 지켰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 시초가가 낮게 나왔지만 전일 저점을 지키면서 크게 봤을 때 종가를 지켜냈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움직임이 살짝 흔들리면서 버텨낸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 고점이 넘어간 거죠.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자리, 즉 물러설 만한 저항골에서 버텨내면서 오히려 한 단계 살짝 더 올라간 것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즉 오늘의 상승을 뭐 아주 확대 해석하실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지난 화요일 날 시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오를수록 약간의 어떤 뭐 제가 현금화 의견은 안 드린다고까지 말씀드렸죠. 중기 구조는 지금 반등이에요. 중기 구조는 반등인데 여기 보시면은 역배열의 최저점 1984포인트 저점을 찍고 단숨에 5일선, 20일선, 60선, 120선까지 왔어요. 이렇게 되면은 최소 가격 조정이 나오지 않더라도 여기 조금 쉬어 나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건 이제 더 상승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위치는 기술적 반등 중에 약간의 어떤 저항권역대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보통 이제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거나 종목이 상승을 할 때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는 출발이냐 아니면 그냥 평범한 그냥 일반적인 시세이냐 혹은 고점을 만들기 위해서 흥분을 시키는 단기 고점 영역대에서의 움직임이냐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게 되는데요. 최소한 현재 국면이 출발이라고 보기엔 좀 부족하고요. 그렇다고 상투라고 보기에도 아직은 위쪽으로 반등이 아직 여유 있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은 그냥 이 평범한 등락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데일리, 물론 제가 매일 나오진 않지만 일주일에 2회니까 아주 자주 여러분들께 시황표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닷새 거래가 된다라고 봤을 때요, 의미가 없는 시세가 반이 넘어요. 주식시장이 1년에 총 한 250여일 정도 거래가 되는데, 그 전체 거래일수 모든 거래 날수마다 의미 있는 등락이 나오진 않아요. 별거 아닌 날이 많아요. 현재 시장 흐름은요, 사실상 별거 없는 움직임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지수 움직임 그러하고요. 종목들도 이따 좀 말씀드릴 텐데 종목들에서는 일부 약간 의미 있는 움직임들이 있지만 시장 지수는 그냥 노멀하게 지금의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고 5일 이동 평균선도 깨지 않고 지켜내는 강한 반등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뭐 이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특징은 이제 여기 고점이죠. 요 고점. 여기가 종가상으로 넘어갔다는 점. 여기였죠. 여기 종가상으로 일단 넘어갔다는 점. 여기 저점 터치 딱 마주보는 자리인데 이 저점이 여러분 1포인트가 낮았던 거 아시죠? 요 저점보다. 이번에 지금
뭐 한 7포인트 남짓 지금 고점 추가적으로 넘어갔는데 내일이 궁금해지는 구간입니다. 내일 구간에서 만약에 다시 이런 5일선 이하로 만약에 내려온다라면은 시장 전체 그림으로 보면은 앞에 고점들 마주보고 저점 마주보고 박스니까 중심대에 위치하고 있는 2070대가 여전히 눌림목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다음 주 뭐 이런 움직임이 시작이 될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여기 130대 넘어와 가지고 이 자리를 밟으면서 120선 소화를 하느냐 이런 모니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다다음 주 설 연휴를 앞둔 다음 주 시황에도 좀 영향을 미칠 테니까 그렇게 포인트를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이런 정도로 그냥 지수 움직이면 뭐 별 특징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이 오히려 오늘은 좀 볼만한데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지수는 어차피 바이오에 달려 있었습니다. 오늘 바이오주 반등이 강하게 나왔죠. 코스피 지수는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등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하이닉스 실적이 개장 전에 나오면서 오히려 약간의 쇼크 수준이었죠. 예상보다 낮았으니까. 근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지만 나쁜 거 다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기저효과 4분기 예상보다 낮았기 때문에 1분기는 눈높이가 좀 낮아지면서 그보다 좀 개선될 수 있는 이런 기대감 내지는 분위기가 들어오면서 반등 나왔죠. 바이오는 어때요? 특별하게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코스피 시장 움직임이 이렇게 견고한 상태에서 바이오가 더 떨어질 경우에 오히려 지수도 뭔가 이렇게 로직이 깨져버리는 상황이에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바이오가 중기박스 하단에서 그냥 뭐 자연스러운 리바운딩 정도의 수준인데요. 그게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가 오늘 1% 넘게 올랐습니다. 1.26% 상승했고요. 상승 종목수가 코스피는 490개 오르고 340개 내렸으니까 사실 상하 비율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오늘 상승이 740개, 하락이 440개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코스닥 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바이오 쪽에 투자 심리가 회복이 돼야지 전반적인 코스닥의 투자 심리 자체가 안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는데 오늘 약간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이런 움직임이 얼마나 유지될지 한번 이따 종목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은 다른 거보다는요. 지금 보시면은 자 코스피 외국인 오늘 5천원 가까이 샀습니다. 4,950억 매수했고요. 이걸 기관들이 매도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코스피 종합입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5천억 대단히 많이 샀죠. 어제 잠깐 1,000억 조금 안 되게 팔았지만 열흘 연속 매수를 했고 어제 판 거에 비해서 오늘 압도적으로 매수했기 때문에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 유지되고 있고 개인들은 계속해서 팔고 있다. 이렇게 보면 시장은 기본적으로 아래쪽으로 뭐 크게 흔들릴 상황은 아닙니다. 약간의 후퇴를 한다 하더라도 말 그대로 이제 눌림목 정도. 현재 수급상으로도 시황은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 이렇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우리 1월 첫 거래일, 둘째 거래일만 하더라도 저점 이탈을 막 걱정하고 막 개인 투자자분들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불과 뭐 한 2, 3주 지났는데 내일은 얼마나 더 올라갈까를 생각을 하게 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주식 투자자분들은 항상 뭔가 이렇게 너무 극단적인 판단을 하지 않으신 게 좀 중요한데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장은 1년 내내 열리고 올해 조정이 있으면 내년도에 반등이 있고 그래서 큰 방향이나 현재 시장 국면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연초가 아니라 월 초에 2,000 깨질 때도 저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2,300대까지도 저는 나온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말자는 의견을 드렸는데 지금 외국인들 뭐 기조를 보더라도 제가 지금 여기서 약간 기술적 눌림의 가능성 내지는 기술적인 부담이 되는 위치까지 왔다라고 전망을 하지만 제가 제 입으로 그러잖아요. 어차피 전망은 틀릴 수 있다. 팩트는 외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이 예상되지만 제가 현금화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국면인데요. 지수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 소탐대실이라는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소탐대실할 수 있는 구간인데요. 무슨 소리냐면 지난 화요일도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 저는 이 하락에 대한 그렇죠? 이 1년짜리 하락에 대한 반등이 이렇게 한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작게 보시면은 이 하락에 대한 그러니까 즉 2600부터가 아니라 2350부터 하락한 데에 대해서 쌍바닥을 치고 이렇게 반등이 나온 상태에서 여기 조금 누를 수가 있어요. 그죠? 기술적으로 보면은 매물 저항, 120선 저항 이런 것들이 뭐 많이 나오면 한 2070 정도, 많이 나오면 2070이나 80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지수 기준으로 한 마이너스 60포인트 정도니까 뭐 아주 작진 않죠. 그런데 이건 작은 흐름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여기서 조정이 나와봤자 작은 흐름이에요. 외국인들 기조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거 많이 떨어질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국면이 지금의 시장 국면이 한마디로 중기 국면은 어디이냐? 이만큼 떨어져가지고 오늘 뭔가 터치가 좀 안 맞네요. 자, 이게 매일매일의 사실 비유보다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특히 초보자분들께 제가 자주 조언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날 매일매일의 시세가 내 세상이 돼서는 안 돼요. 하루 올라가는 거에 막 흥분하시고 하루 떨어지는 거에 막 비관하시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중요한 변곡점에서는 아주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가끔은 공격적인 추격 매수도 할 필요가 있고 간혹 아주 단기적인 급락에서도 과감하게 매도를 필요로 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움직임은 자주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매일을 고강도로 대응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주식은. 매일매일을 고강도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데 어제 샀다가 오늘 팔았다가 내일 다시 샀다가 정신병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렇게 살벌하고 변칙적인 시장에서 절대 이겨낼 수가 없거든요. 현재 구간은 여기서 이만큼 떨어진 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과 같은 강도로 계속 가지는 못할 거예요. 지금과 같은 강도로. 예를 들어서 평균치로 그으면 이렇게 반등이 나갈 수 있겠죠. 이렇게. 뭐 좀 올라갔다가 좀 내려온들 남아있는 추가적인 시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눌림 조정 자체를 지나치게 과민 반응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 부분 각별히 좀 유의하시자. 수급 말씀드리면서 이 의견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외국인이 제가 늘 말씀드려요. 외국인이 방향을 만든다. 외국인들은 현재 구간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아주 급하게 사고 있죠. 보시면 오늘 외국인들 아까 보셨다시피 4천 후반대 매수인데 전기전자만 3,900억대 매수해요. 사실 이 부분이 현재 투자 심리를 아주 확산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시장 지수가 2,000 이하에서 지금 2,150포인트대 선까지 반등을 하는 동안 지수가 저점에서 거의 150포인트 상승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아주 만족스러운 시세가 아닐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시세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가져갔거든요. 제가 이거는 분명히 여러분 우리 1월 초에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죠? 지금 반등은 반도체 쪽을 포지션을 잡으셔야 된다. 왜냐? 이 시장의 조정의 이유가 미국 때문이고, 그죠?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분쟁까지 포함해서 이번 작년 연말 조정의 빌미는 미국발 조정이었단 말이에요. 그 미국발 조정에 연동한 우리나라의 종목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예요. 나머지는 그냥 분위기 보고 떨어진 거고,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과 동조하는 그 자금의 움직임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 글로벌 펀드 포지션과 동조한다고. 그러면서 미국 시장이 반등 신호가 나왔고 마이크론 반등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히려
반등을 보고 포지션 편입할 필요 있다. 근데 지금 어때요? 반등 나오고 있죠. 기술 반등이죠. 반등 보고 들어간 건 이제 이익 실현하시면 돼요. 네, 중기 매수가 아니니까. 외국인들은 그럼 지금 왜 이렇게 많이 살까? 말 그대로 이제 위험 깊이, 변동성 자산에 대한 깊이에 대한 되돌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을 이렇게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특히 이제 세력주 분석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세력이 여기서 샀다. 뭐 외국인이 여기서 샀다. 외국인이 여러분 그 너무 순진한 발상인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지금 구간에서 대량 매수를 했다고 해서 삼성전자의 지금 가격대가 안 무너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외국인들이 오늘 삼성전자를 43,000원에 대량 매수를 했다고 해서 과연 43,000원이 앞으로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냐? 절대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하지만 기조 자체가 외국인들이 이 구간에서 다시 물량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삼성전자의 조정이 이 정도에서 일단 일단락이 된 거고요. 앞으로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이전에 뭐라고 삼성전자 45,000원, 하이닉스 75,000원 정도까지 뭐 3, 4월 정도까지 보시는 분들 거기까지 가시면 되고, 좀 짧게 치는 분들은 플러스 15% 정도 생각하시면 된다. 지금 나왔어요. 그죠? 지금 딱 16.8% 저점 대비 나왔거든요. 이제부터 삼성전자를 오늘 삼성전자가 올라갔다고 쫓아가시는 것은 별로 좋은 판단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휴식 이렇게 나가겠죠.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휴식하게 되면 지수가 그만큼 조정이 좀 들어가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좀 조금 쉬는 것 자체가 시장 지수 기준으로는 무리가 없고, 이런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다음 레벨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움직임을 오늘 수급을 보시면서 이제 투자 사고 전환을 좀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목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오늘 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미리 선반영, 그러니까 나쁜 걸 미리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까지도 실적이 예상보다 나쁜데도 지금 반등이 많이 나오잖아요. 보세요. 이거 오늘 자, 하이닉스 지금 밑에서 25% 반등 나왔어요. 저점 최저점 대비해서는 안 좋다 해가지고 이만큼 빠졌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항상 개인 투자들의 사고와 반대로 가죠. 제가 맥센스에서 여기서 말씀드릴 때 뭐예요? 삼성전자 분기 5조 영업이익 대단하다. 그렇지만 차트 무너졌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 이런 의견 드렸었죠. 그 자리가 8만 후반대, 9만대였어요. 하이닉스 무너졌다. 실적 좋다고 해서 이거 사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팔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하이닉스 나쁜 거 다 반영했다. 안 좋을 거라고 그렇게 겁줘가지고 마이너스 거의 50% 가까이 빠졌잖아요. 45%. 그죠? 이 시가총액 2위 종목인, 그리고 실적은 좌우간 괜찮게 나오고 있는 종목을 기저효, 이전보다 안 좋다 해가지고 이만큼 빼놨기 때문에 좀 안 좋은 거 나와봐야 무서울 거 없다는 거죠. 지금 반등 이미 이렇게 나왔죠. 그럼 앞으로 이제 좀 괜찮아질 거다 하는 거 지금 또 선반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사시면 또 쉬는 거예요. 이런 국면이에요. 그럼 크게 봤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현재 국면은 어디냐? 자, 하이닉스 주봉을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차트가 제가 지금 일목균형 이렇게 여러분들 좀 보시기 좀 불편하게 나오는데, 제가 크게만 이동평균선 같은 거 없이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 자, 삼성전자 지금 하이닉스의 지금 위치 어때요? 여기 이렇게 올라온 자리 깨졌죠? 여기 이렇게 내려온 자리가 지금 이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어요. 그럼 여기 돌파가 나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박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당분간은 가장 유력한 움직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황도 역시 마찬가지 2300대 정도까지가 이번 구간에서 나올 수 있는 거의 저항 내지는 한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바이오주들 한번 보죠. 코스닥 반등이 오늘 나올 때 셀트리온이 코스피에서 분위기를 잡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반등인데요. 셀트리온 여러분 위치 한번 보시죠. 얘 사실 더 떨어지면 안 되는 위치입니다.
셀트리온 지금 여기입니다. 그죠? 이 위치입니다. 이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 전 저점이 하나 있잖아요. 이 구간이 무너지고 나서 지금 잡아놓은 저점이에요. 여기가 구조적으로 이탈이 되게 되면은 바이오주군의 황제주라고 할 수 있는 셀트리온이요, 하락 추세가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여기 오늘 반등은 환호를 할 것이 아니라 안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이오 반등은요, 안도성 반등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매수는 반대예요. 반대? 반대라는 표현은 좀 과하네요. 뭐 단기 기술적 매매 하시는 분들은 뭐 여기 어제 저점 정도 뭐 이런 라인들 로스컷 놓고 매매하셔도 됩니다. 단타성으로. 말 그대로 기술적 반등은 여러분 중기 매수가 아니라 그랬죠. 여기 사가지고 뭐 이 정도 팔고 나오는 거야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이 양호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꼴찌 시세, 저는 사실 꼴찌 시세라고 봅니다. 순서로 따졌을 때 가장 늦게 지금 나오는 시세이기 때문에 뭐 따라가거나 이건 좀 반대고요. 이 셀트리온이 좌우지간 오늘 이 시세가 나와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반등 나왔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림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 종목들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바보처럼 느껴지겠지만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건 정말로 살려면 어디서 사야 되냐면 여기서 사야 됩니다. 여기서. 정말 이 종목을 사고 싶거나 공략을 한다면 여기서 사는 겁니다. 여기서. 이거는 매수가 아니에요. 왜냐? 말 그대로 다행이다. 안 무너져서 정말 다행이다. 안 무너져서 정말 다행이다 하는 종목을 공략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이제 넘어가는구나. 돌아가는구나. 방향 자체가 바뀌는구나 할 때 진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의 바이오 반등의 선두에 선 셀트리온, 그리고 신라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는 그나마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보다 좀 나은데요. 이것도 여기서 사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 왔을 때 사는 거예요. 밑에서 7만 원에 사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하시면 매매 꼬일 수 있고요. 오히려 8만 원에 좀 더 주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바이오 같은 것도 막 가격을 보고 사잖아요. 가격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추세를 보고 사는 거예요. 추세를 보고. 추세가 본격적인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했을 때 매매해야지, 오늘 즉 나온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을 필두로 하는 오늘의 반등. 그래서 시장이 코스피가 0.8% 오르고 코스닥이 1.2% 오른 오늘의 시세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사실 오늘의 움직임은요, 별 영양가 없는 상승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기술 반등 뭐 거의 다 나온 상태에서 저항권이에요. 이거 매수할 상승이 아니라 오히려 이익 실현하는 구간이니까 뭐 큰 영향이 없어요. 실전에서는.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굳이 살 그림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분들 오늘 정말 다행이다 싶은 반등 정도? 저거는 시장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이 아닌 거예요. 그럼 오늘 하루만 책임졌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오늘 시장은 뭔가 분위기가 빨갛게 여러분들이 보이셨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당일 시세 반도체나 바이오 종목이 오늘 당일 상승폭이 컸던 데 대한 좀 착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의 시세를 좀 과대평가를 하는 걸 좀 경계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뷰를 좀 마감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전략은요, 일단 지수 등락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몫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히려 지수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종목별 등락에 좀 집중을 오히려 할 수 있어요. 이런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조정이 나오는 건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정으로 다 가져가 버릴 거예요. 시장 조정이 만약 여기서 뭐 2080까지 나오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 조정 폭을 와르르 가져가 버릴 거예요. 그럼 그 조정기에 다른 종목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시장이 올라오고 있는데 전형적인 종목 등락은 박스장인 것 같아요. 종목에 집중을 하세요. 지수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네, 그렇게 보시고, 일부 테마 종목들 이외에는요, 지금 뭐 조선주나 이번에 통신주도 무너졌죠. 그리고 뭐 2차 전지 관련주도 시도하다가 머뭇거리고 있어요. 뭔가 선행해서 치고 나가거나 주도주가 될 만한 종목들은 지금 움직임이 둔해요. 오히려 여전히 낙폭과대 반등들이
천천히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 공격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가지 마세요. 일부 테마주들의 등락 이외에는 아직은 시장 지수가 이만큼 올라왔어도 본격적으로 뭔가 공격적인 액션은 좀 적다는 거. 이 말은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뭐 기다리면 종목들 어느 정도 한 10% 정도씩 올라온다 뭐 이 정도의 마인드. 한 10% 수익을 하루 이틀 만에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달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넘어간 자리를 다시 재터치를 하느냐, 여기에 내일은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2137% 정도 되겠네요. 이 자리가 내일 바로 무너진다면 다음 주는 다시 또 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입니다.